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9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과학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내용은 지난 11월 1일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구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반장, 네, 네,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지구가 내일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수고하고 애쓴 것들 또 미래에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네. 네, 지금 신문 기사에 의하면 지구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주위 학생이 이제 청년의 시기인데 아직 남은 인생도 많이 있는데 지구가 만약 멸망이 되어지거나 큰 변혁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위 학생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음, 어,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희 학생이 미래에 내가 생각지 않은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 주희 학생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아니요, 아직 젊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 네. 아마 주희 학생은 주위의 가족 중에서 이렇게 최근에 상을 당하거나 또 큰 장례를 치른 경험이 없고 주변에 또 가까운 분이 이렇게 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광경들을 잘 가까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일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위 학생과 여러분 모두가 내게 만약 내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나는 오늘 그 죽음을 앞둔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반장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번 죽음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필요하면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한번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희 네, 학생 한번 죽음을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보다는 또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맞닥뜨리는 것이 조금은 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희 학생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볼 용의는 있는지요? 네. 아, 네. 너무 처음에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학생은 지구조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태양빛을 받아야만 이제 빛을 반사할 수 있는데 지금 지구에 가려서 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지구가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받아서 지금 우리 달의 윤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반사된 빛으로 이렇게 달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구조 또는 다빈치 글로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조는 한마디로 지구가 태양빛을 반사하여 이렇게 그 외부로 비추는 이런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외부로 반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반사율을 알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는 이 태양의 백의 그 빛을 받으면 어, 빛의 30% 정도를 다시 반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달의 모습이 밝은 부분보다는 한 30% 정도, 또 달이 또 그 빛을 받아서 또 외부에 보이는 부분들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달의 윤곽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 있어서 이 달이 이 지구의 그 반사율을 받아서 자신의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구의 반사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구의 알베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달의 그 어두운 부분이 보였던 부분들이 점점 희미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구가 태양빛을 충분하게 반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 지구의 반사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초록별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우리 지구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고 또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문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희 학생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하여서 지구의 알베도가 한 1% 정도 하락하다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구의 알베도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 음, 우리가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태양이 빛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면 뭐 지구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지구의 알베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겠죠. 태양이 점점 빛을 잃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우리 지구의 알베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데 우리 주희 학생이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능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할 수 있고 또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의 그 빛의 그 방출량이 줄어서 그 빛을 받는 지구도 이런 반사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태양은 11년 주기로 밝기가 점점점 밝아지다가 또 어두워지는 이런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빛의 방출의 양은 극히 우리가 측정하기에 또 관측하기 어려울 만큼 미량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그 점점 어두워지는 알베도가 떨어지는 것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우리가 먼저 그 가능성을 제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태양의 밝기는 그 늘 일정한데 지구의 알베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구가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그 태양빛을 더 많이 지구가 흡수하기 때문에 그 외부로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이
우리 주희 학생은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코페르니쿠스가 지은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수천 년 동안 주장되어진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꿀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움직이는 것은 별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음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자연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현대적 사유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이 1543년에 인류의 전환점이 되어질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베살리우스의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전까지 돼지나 원숭이 등의 연장류를 해부함으로써 인체의 내부를 살펴보았던 것을 대신하여 직접 인체 해부를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였다라는 큰 의학의 전환점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해부학 척이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교재 12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는 중세시대의 인체에 대한 해부는 천한 일이었기에 덕망 높은 의학 교수들은 높은 의자에 앉아 조수들이 인체 해부를 하는 것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전형적인 의학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로 전해어진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은 의학 교수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장점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의학의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재 125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고대 의학과 해부학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로마 시대에 갈레노스가 있었습니다. 갈레노스는 인체의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당시 로마의 법은 인체의 해부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레노스는 인체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돼지나 원숭이 등의 영장류를 해부하여 연구를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갈레노스의 해부학은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후대의 의학자들은 인간 장기의 실제 모습이 갈레노스의 설명과 다른 이유를 인간의 장기가 긴 시간을 두고 변화된 것으로 믿을 만큼 갈레노스의 권위는 대단하였던 것입니다. 갈레노스는 후두와 기관지의 구조를 연구하여 후두에서 목소리 만드는 발성 과정을 처음으로 알아내었으며 콩팥에서 방건으로 나오는 관을 막아 관찰함으로써 소변이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아내었습니다. 이처럼 갈레노스는 해부학에 관련된 책을 16권이나 써냄으로써 중세에 이르기까지 서양 의학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학계의 3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름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우리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에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라고 시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경험적 지식에 의거한 의술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의학의 기초를 확립하여 오늘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의학의 두 번째 추앙받고 있는 인물로는 방금 소개한 갈레노스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의학을 익혔고 후에 로마에 와서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실 의사로서 활약하였습니다. 갈레노스는 고대 그리스 의학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에 걸친 방대한 의학 체계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유럽 의학을 지배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이분 시나입니다. 교재 1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의학은 중세 이슬람 세계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릴 만큼 모든 학문에 뛰어난 업적을 보여준 이분 시나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도 인간의 해부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분 시나의 인체 해부학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재 1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처럼 정통적 의학은 주로 동물의 사체를 통해 인간의 몸을 간접 연구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학이 나타난다면 인간의 몸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의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12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인체에 대한 직접 해부에 대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로 알려진 다빈치는 매우 정밀한 인체 해부들을 그렸습니다. 최근 영국 왕립 자선단체인 로열 컬렉션 트러스트 측은 다빈치가 남긴 30여 점의 인간 해부도와 인간의 신체를 MRI와 CT로 스캔한 결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로열 컬렉션 트러스트 측은 다빈치가 해부들을 그린 1510년은 의료 지식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수준도 낮았음에도 다빈치의 해부도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린 해부도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영국 큐레이터인 마틴 크레이트는 다빈치는 인간의 혈관, 심장의 움직임, 척추, 심지어 자궁 속의 아이까지 정교하게 그려내었다라고 하면서 이 해부도는 당시 의학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다빈치는 이 해부도를 1510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20여 구의 시체를 해부함으로써 근육과 뼈까지 생생히 그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이러한 다빈치가 인체에 해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장의터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의학적 인체 해부에 대해서 교재 129페이지 세 번째 줄 1540년 1월 베살리우스 해부학 강의를 듣던 의학생 헤설러에 의해 묘사된 해부학 수업의 장면이 아래와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놓여진 책상 주위에 질서정연하게 4단의 원형 계단이 배치되었다. 이 방에서는 약 200여 명이 해부를 지켜볼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해부학자보다 먼저 입장할 수는 없었다. 이들이 입장한 뒤에 20 솔리도스를 지불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150여 명의 학생들과 여러 의학자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마침내 베살리우스 박사가 도착하자 많은 양초들이 밝혀졌고 해부가 시작되었다라고 당시 해부학 수업의 장면을 기록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29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해부되는 시체는 주로 범죄자들의 것이었으며 해부를 위해서는 먼저 시체의 피부를 벗겨내고 또 이 벗겨진 피부를 불에 태우거나 수업 자료로 전시되었습니다. 또 공개적인 해부는 오늘날의 영화와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여겨져서 돈을 지불하고
관람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543년 베살리우스는 인체의 해부에서 얻어진 지식들을 정리하여 의학의 역사상 경이로운 저서로 기억되어지는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당시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 베네치아에 와 있던 화가 반 칼카르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저서에 들어갈 사실적인 사파를 200여 장을 그려 넣게 하였습니다. 베슬리우스의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날 해부학의 창시자로 존경받고 있으며, 베살리우스 덕분에 그 당시에 천하게 취급되었던 외과 의사의 지위가 내과 의사만큼 향상되었고, 그간의 질병관을 깨고 새로운 해부 병리학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재 13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베살리우스는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서문에서 갈레노스가 묘사한 인체의 구조 중에 200여 곳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마도 갈레노스가 인간의 몸을 해부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베살리우스의 목판으로 새겨진 인간의 몸에 관한 그의 놀라운 사파들은 곧 동판으로 새겨져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의학의 출현을 알리는 새로운 전령이 되었습니다. 해부학은 의학을 입문하면서 처음 배우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해부학은 거의 대부분이 구조와 용어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무조건 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고 그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부학적 용어와 함께 가장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해부 실습을 하면서 제출하는 기록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혼란스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흔히 상대방의 오른쪽을 가르치면서 왼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왼쪽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환자의 환부를 설명하면서 왼쪽이라고 잘못 이야기한다면 아주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부학은 어쩌면 몸의 구조를 익히면서 생각의 중심을 자신으로부터 상대방인 환자에게로 옮기는 연습을 행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의사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 KBS 뉴스에 따르면 천안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착각해서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 환자에게 받은 수술 동의서에도 다른 환자와 착각에 잘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천안의 한 병원에서 무릎을 수술 받은 학생은 이금건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억울하고 황당하며 또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해부학이 기초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학문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의 기본은 해부학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청동설이 아닌 타자의 입장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배운 학문으로 다른 사람의 멀쩡한 다리를 수술하거나 확신에 찬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멀쩡한 손을 잘라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을 시작한 여러분이
해부학을 시작한 의사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의 사고를 행할 수 있는 훈련을 잘 이겨내어 훌륭한 의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여유로움과 배려를 함께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